해방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진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조국 해방의 소식을 가슴 벅차게 받아안고 망국노의 소름 속에 떠나갔던 고향으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속에는 30대의 리송화 동지도 있었습니다. 그가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 땅에 들어선 것은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딸들 둘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중국 여라 승덕에서 리시 간판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리시 간판점이라는 게 개인들이 그 전방에 그 간판도 그려주고 개인들이 초상도 그려주고 풍경화를 비롯한 미술 작품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자주 다니던 그 골동품 수집가들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조국이 인차 해방된다 하면서 또 오늘 저녁이 마지막 기차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그때가 이 전화기였는데 밥가마에서는 밥이 war랑war랑 끓지 아버지는 밥이 다 뭔가 이러면서 그 하구통을 한쪽 어깨에다 둘러매고 기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리송화 선생에게 조국해방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항일혁명투쟁 시기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식 동지의 혁명활동 선을 따라 남만지구에 파견되어 활동한 유격대 정치공장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과 긴밀한 연계 밑에 있었던 리송화 선생은 1930년대 말부터는 반일애국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판화와 경문, 삐라 구호들을 제작 복제하고 심양과 장춘, 길림까지 오가며 출판물들을 체계적으로 배포하고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중국 태생도 아닌 리송화 선생이 어떻게 유라 일대에 와서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실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방전 망국노의 소름을 안고 막벌이꾼의 아들로 강계에서 태어난 리송화 선생은 미술에 대한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풍산군의 외가에 옮겨와 살게 됐습니다. 계마고원 중에서도 제일 높은 화존지대인 풍산. 화전을 일구며 기밀과 감자 농사로 어렵게 살아가는 고장이었으나 그곳에서 보낸 리송화 동지의 소년 시절은 그의 성장에서 참으로 의의 깊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풍산 사건으로 불리운 파발리의 총성. 그 소식은 10대의 리송화 선생에게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깊은 자욱을 새겼습니다. 일제의 악질 순사부장 오빠시놈을 처단하고 조국 해방의 심심을 안겨준 부려불굴의 혁명투사 김영권 선생님의 투쟁 소식은 풍산 땅에 나어린 리송화에게 암흑천지의 이 땅에 반드시 솟아오를 햇님에 대한 윤곽을 그려준 첫 계기로 되었습니다. 인정 많은 외갓집 식솔들의 사랑은 결코 친부모의 사랑을 대신하는 육친의 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리송화 선생의 외삼촌들인 반일애국 일사 리시건, 리시오 동지들과 당시 풍산군 파발리 야학교원이었던 리송화 동지의 이모 리금랑 동지입니다. 반일애국 열사 리시건 동지는 풍산 독색 독서회 송원으로 풍산지구 조광복의 송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시오 동지와 리금랑 동지는 신념과 우주의 화신 리모 동지가 1940년 여름 일본 도쿄에 가서 풍산 출신이 고학생들로 모아진 조직을 혁명 조직으로 개편할 때 부조직 성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외삼촌들과 이모의 혁명적 영향을 받으며 풍산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리송화 동지는 그 후 타양에서 모진 식민지 노예 살해를 강요당하면서도 머지않아 이 땅에 기필코 솟아오르고야 말 태양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소중히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리송아 선생에게 남만지구에서 활동하던 항일 유격대 지하 정치 공작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가닿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중국의 어느 한 공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식날이었는데 아버지는 밥값이라도 좀 마련할까 해서 사람들이 초상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때 몇 명의 일본 놈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들도 좀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중국말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놈들은 돈이 작아서 자기를 그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안에서 많은 돈을 들고 너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는 조선말로 똑똑하게 니놈들이 일본 쪽발이 상통은 절대로 그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 이놈들은 조선놈이 새끼라고 피투성이로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유격대 지하 정치 공작원들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그분들이 도움으로 그때 당시 베이징 미술학원 미술연구소 초상화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 나날들은 미술가로서의 재능만을 다져온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유격대 정치공작원들이 전설처럼 들려주던 보천보 전투 소식은 그의 가슴에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흠모의 마음을 영암처럼 끓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파발리의 청송과 함께 내떠올려보았던 그 태양이 아니신가? 교리의 가슴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는 새로운 투쟁의 불길을 지펴준 조선의 태양.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민족의 용수가 나타나기를 이를 천추로 갈망하던 이 땅에 드디어 태양의 그 빛발이 비춰오고 있음을 리송아 동지는 순간순간 피부로 심장으로 느꼈습니다. 그러한 속에 어느덧 졸업의 날이 가까워 왔고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특출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졸업작품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리송아 선생님 머릿속에는 유격대 정치 공작원들이 들려준 백두산의 장군, 우리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강도 일제를 지략하러 가시면서 도탄에 빠진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한 리송아 선생은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화를 창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분을 한 번도 뵙지 못한 리송아 선생은 유격대 지하 정치 공작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작된 것이 바로 상상화 백전노장 김대장의 초상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인차 리송아 선생은 지하 서조원들과 광복 회원들 속에서 들은 백두산 대장의 그 전설적인 설화에 감동되어서 조선화 김대장 호령소리 장백고란이 넘친다라는 작품도 창작하였습니다.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원수들을 전율케 하시고 주체적인 유격전법과 전략전술로 련전변승을 이룩하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백두산 장군의 존귀하신 용상을 화폭에 모신 조선화 김대장 호령소리 장백고란에 넘친다. 그때 리송아 선생은 붓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온 몫으로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화폭에 모시려 애썼으나 그분의 용상을 한 번도 배웁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하여 몇 번이나 붓대를 꺾을 결심도 했습니다. 그때의 창작적 고충에 대해 리송아 동지는 해방 후 장편 소사시 백두산 창작으로 모독이고 있던 혁명시인 조기천 선생과 창작담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기천 선생, 미술은 말 없는 시고 또 소리 없는 음악이라고도 했어. 나도 작품에서 우리 수령님을 백두산 호랑이로 형상했는데 그분의 기상과 담력을 다 담기에는 나의 재간이 너무도 미약했어.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가 늘 이야기했듯이 백두산 호랑이로 명성 높으신 우리 수령님의 존화만 들어도 삼도의 적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백두산 호랑이의 세찬 노성, 백두산 호랑이의 조형예술적 특성을 잘 밀착시키면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 생각하오. 그때 조기천 선생은 일본 백만 대군을 전율케 하던 백두산 호랑이의 영맹한 기상이 솟구쳐 오르고 천둥을 해가르는 노성이 이 땅을 진감하는 듯한 커다란 창작적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듯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순간순간 심장을 끓이며 건국 사업에 분투하던 리송화 선생은 해방년의 그 10월이 자기의 한 생에서 가장 긍지 높은 날들로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백두의 요장군 김정숙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속에 리송화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초상화를 훌륭히 형상하여 역사적인 당 창립 대회장과 평양 학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정중히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됐습니다. 리송화 동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태양이다. 그분은 가려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태양. 그 광의로움과 열도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은 조선의 태양이시다. 이렇듯 리송화 동지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수령 형상 미술 창조의 첫 자욱을 떼게 됐고, 역사의 그날이 있어 이 땅 위에는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이 나라 민심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영광과 행복으로 흘러온 많고 많은 날들 중에는 리송화 선생이 한 생에 그토록 잊지 못해야 하는 1949년 5월 27일의 뜻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는 항일혁명투사 김경석 동지와 함께 저택에서 오보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를 만나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날 김정숙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이 처상하는 첫째도 둘째도 정중하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밝게 형상해야 한다고 정말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영상 사진을 많이 보고 익혀야 한다고 하시며 기증이 보관하고 계시던 사진첩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저택을 떠나기에 앞서 어머님이 사진을 기념으로 모시고 싶다고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 올렸습니다.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그 소녀야 왜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하시며 선수 사진첩에서 사진을 띄워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겠다고 사진 뒷면에 활달하신 필체로 어렵고 힘들 때면 꼭 찾아오세요. 김정숙이라고 사랑의 친필도 써주셨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수령 형상 미술 창조의 지침을 밝혀준 그날의 말씀은 리송화 동지가 신념의 기둥을 세우고 창작의 나래를 한껏 펼치도록 한 한 생에 잊지 못할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리송화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도 자기 한 몸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전쟁 개시 3일 만에 적들의 아성을 완전히 짓부신 서울해방 전투. 서울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었으며 조선의 민군 군인들은 거리로 달려나와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민들과 뜨겁게 상봉했습니다. 선두 땅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왔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의 군대, 조선인민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의 리송화 동지의 모습을 형상하여 유화 남녘의 환호가 2012년에 창작됐습니다. 리송화 동지는 지난 조개방전쟁 시기 서울 해방 전투에도 직접 참가했습니다. 그때 리송화 동지는 그 제일 선두 땅크에 직접 올라타서 이 위대한 수령님의 그 초상기를 휘날리면서 서울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송으로는 영생불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논하를 힘차게 울리면서 한편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해방된 서울 시민들에게 격동적인 이런 선동 연설을 하면서 서울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해방된 서울 시민들은 영명하신 영도자 김일성 장군님의 초상기를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원수 경멸의 대오에 너도나도 들어섰습니다. 포화가 울부짖는 전하의 그 나날에도 리송화 동지는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용장, 생사를 판가리하는 엄혹한 시련의 고비들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넘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을 걸음걸음 심장에 새겨 안았고, 그날의 체험을 화폭에 담아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의 모습을 형상한 초상화를 역사의 전승열병식장에도 높이 모셨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로 승승장구하던 일제의 100만 대군을 전멸케 하고 아메리카의 침략 장군들을 기절초풍케 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렇듯 태양에 대한 진할 줄 모르는 끝없는 흠모심으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리송화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용상을 형상한 초상화 창작에 자기의 한 생을 깡그리 바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난 미술가로서 많은 작품들을 역사에 남긴 그런 창작가는 아니다. 하지만 저 하늘의 태양과도 같으신 분, 정말 태양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부를 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해방전부터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형상할 수 있었다는 그것으로 해서 더없이 행복했고 제일 감 높은 생이라 생각한다. 생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할아버진 저 하늘의 태양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우리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히 멋지게 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누구나 생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인의 손길에 받들린 전사의 삶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리송화 동지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2007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송화 동지는 해방 직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심을 안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처음으로 창작한 공로 있는 화가라고 뜨겁게 추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혁명화가라고 감높이 불러주셨습니다. 혁명화가 리송화 동지, 그는 오늘도 수령에 대한 끝없는 흠모로 뜨겁게 굽이치는 이 땅에 영원한 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생은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게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오로지 그 품만을 믿고 따를 때 전사의 삶은 태양의 빛발 아래 영생으로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